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혜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죠. 그죠?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서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본 시험에 가서도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면서 제가 만약에 출제 요원이 되었다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출제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니까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틀렸죠. 그죠?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하나가 지번 변경이죠. 그죠? 하나가 축척 변경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 반출이죠. 그죠? 여러분들 시도지사의 승인상 이 세 개만 암기를 하고 있어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은 숫자 뒤에 뒤에가 틀렸죠. 그죠? 앞에죠. 그죠?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이죠. 그죠? 이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들어가 있지 않으면 토지대장이죠. 따라서 뒤에가 아니고 앞입니다. 3번에 보니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가 틀렸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북동에서 남서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면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새로이 본번을 부여한다. 본번이 틀렸죠. 그죠? 부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분할하고 합병을 구별하는 방법은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부번을 주는 겁니다.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즉 지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 때는 본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은 본번 중 선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부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본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5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O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결번은 학교로 치면 결석입니다.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죠. 그러면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에요.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작성하는데 그 장부가 결번 대장입니다. 과거의 출제인이 결번 대장을 지번 대장 이렇게 해서 X로 만든 적이 있어요. 결번 대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맞죠? 그죠? 산 맞죠? 그럼 여기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앞에를 뒤에라고 하면 틀렸고 산입니다. 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1번은 O가
되겠네요. 이번에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맞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고칠 때 남동에서 북서하면 X죠. 그죠? 북동에서 남서하면 X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남동. 3번에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4번에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틀린 지문이 되죠. 그죠?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부여를 하고 시군구가 틀렸죠. 집은 부여 지역별이죠. 그죠? 집은 부여 지역별을 쉽게 표현해보면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따라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보면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라면 부번입니다. 이걸 본번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좀 전에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O가 되죠. 그죠? 따라서 2번의 지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이 3번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거죠. 그죠?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일어나 있죠. 기억에 지번을 변경 오죠. 그죠? 니은의 행정구역의 개편 오죠. 그죠? 자, 디귿의 축척 변경 오죠. 따라서 기억, 니은, 뒷것은 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리얼에 보면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등록 말소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딱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은 4가지가 있죠. 하나가 신규 등록, 전환. 두 번째가 분할. 세 번째가 합병이죠. 네 번째가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개편. 그래서 우리 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 3개를 암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위의 3개와 아래 3개를 보니까 위의 3개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거든. 그럼 여기 2개와 여기 2개는 답이 같잖아요. 그 말은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항상 같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지도공부 반출과 행정구역의 개편이잖아요. 위의 3개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고 아래 3개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들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여러분 4번에 보니까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그죠? 1번에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 여기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력소관청이 결정한데 신청이 없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1번이.
자, 2번으로 가면은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가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토지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죠. 그죠? 이동.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 이용자가 틀렸어요. 이동이라고 해야 되고 이용자가 틀렸어요. 이동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에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자 지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X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자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냐 지력소관청이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느냐 지력소관청이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합니다. 결론은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다. 자, 4번도 틀렸어요. 5번에 보면은 지력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틀렸죠. 그죠? 1이 아니라 0.1이죠. 그죠?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자, 우리 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기억에 선로용지 X죠. 그죠? 우리나라 지목에 선로용지는 없어요. 채용용지는 O죠. 그죠? 창고용지 맞아요. 철도용지 맞죠. 그죠? 종교용지 맞아요. 그죠? 항만용지는 없죠. 따라서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니은, 뒷것, 리을, 미음.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사자가 나와 있는데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그죠? 5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죠. 이 28가지는 시간을 내어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자꾸 시켜가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지목에 외자가 있죠. 그게 전, 답, 대 이거는 외자예요. 2글자짜리가 있죠. 이게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공원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거는 2글자짜리잖아요. 3글자짜리가 있죠.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는 3글자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4글자짜리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체험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4글자짜리죠. 그럼 5글자짜리는 주유소 용지죠. 그죠? 그 여기에 선로용지, 항만용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 사자가 2개가 나오죠. 4가 아니고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보니까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다 X죠. 그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냐 대냐 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는 게 하나가
과수원이죠. 그죠? 하나가 목장용지죠. 그죠? 하나가 묘지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을 대로 한다. 그럼 여기서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입니다. 대. 자, 이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대냐 창고용지냐 창고용지죠. 여러분들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죠. 2번도 틀렸어요. 3번에 보니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이 말은 공장 안에 의료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용지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럼 공장 안에 의료시설 당연히 공장용지고, 공장 안에 체육시설 당연히 공장용지고, 공장 안에 기숙사 당연히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일어났죠. 농지, 우리나라의 지목에 농지라는 지목은 없죠. 답이죠. 답. 그래서 논답자를 써서 답이 되는 겁니다. 농지가 틀렸네요. 그죠? 5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죠. 농수로. 제방 X죠. 그죠? 국어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농수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역시 지목에 오는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갑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이 부호로서 표기한다. 여기에서 이제 첫째 글자, 둘째 글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목 28개 중에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죠.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둘째 글자를 쓰는 4개가 있죠. 그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광천지는 용출이냐 운송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출제인이 물을 때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예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솟아나는 곳은 광천지, 운송, 운반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죠. 그죠? 그래서 용출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자, 3번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필일목의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일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 맞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주된 용도냐 종된 용도냐만 조심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지목을 따라가죠. 그죠? 5번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8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학교의 교사,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학교 건물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가 되죠. 그죠?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다. 맞죠. 그죠? 자, 세 번째.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죠.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죠. 그죠? 여러분들 봉안시설은 우리 과거에는 이걸 납골당이라고 불러요. 납골당은 무섭죠. 그죠? 그래서 봉안당이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봉안당이 봉안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묘지가 맞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다 X죠. 그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죠. 그죠? 대. 그래서 좀 전에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건축물은 독자적인 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일어났죠. 이게 선로입니다. 선로. 그게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철도용지. 5번에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식물의 번식이라면은 자, 여기서 키는 이 육상만 조심하면 됩니다. 양어장은 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인데 이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거는 양어장이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다는 지목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육상이라고 하면 O, 해상이라고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으로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9번이네요. 그죠?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으로 갑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위해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위원회관 번영을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다 X죠. 그죠?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입니다. 공원. 채용용지가 틀렸어요. 그럼 1번은 틀렸어요. 2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잡종지입니다.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 오죠. 그죠? 여러분들 답이라는 것은 한자르죠. 한자. 우리말로 말하면 논입니다. 논.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게 논이죠. 논. 이게 한자로 하면 답입니다. O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에 보니까 금방 제가 강조했던 거죠. 해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은 양어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어장은 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육상,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이 아니에요. 그럼 4번도 틀렸어요.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거는 하천 X죠. 그죠? 국어죠, 국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입니다.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에요. 그 말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으로 가봅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있죠. 1번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맞죠? 그런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래놨죠. 그럼 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은 염전이 아니라는 말이고, 염전이 아니면 무슨 용지냐?
공장용지죠. 그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이지 염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외 이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요 제외가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이다 이 뜻이에요. 2번에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스템을 비롯하는 주유소 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키는 이거죠.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속유리 부지는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용지냐?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정리를 딱 할 때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렇게 나오죠. 쉬운 말로 말하면 이래합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근데 공장 안에 급유 송유 시설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공장 용지가 되죠. 그죠? 3번이네요. 그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력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호수 등의 연못 토지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이게 유지죠, 유지.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X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유지가 맞아요.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것은 유지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답, 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하고 유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이겁니다. 연왕골을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자생을 한다 이러면 유지입니다. 연왕골을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재배를 한다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답은 이거죠. 그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이다. 맞죠?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이다.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5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우리가 국어죠, 국어.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국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틀린 지문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문제를 풀면서 지목이 계속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이 지목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시험지에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항상 관건이에요. 그럼 이 지목은 개념만 확실히 정리가 된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죠. 그죠? 자, 11번에 옳은 것입니다. 보세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X죠. 그죠?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지적법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공법입니다. 이 법의 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개정이 없으니까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이 문구. 그러니까 온수, 역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이냐 운송이냐 이걸 갖고 구별합니다.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예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사과, 배밤, 호두, 귤나무 등을 과수류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여기까지는 맞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인 대라고 했죠. 그죠? 2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다 X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에서 제외를 하죠. 따라서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입니다. 그럼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게 과거에 독자적인 한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탁 줄이면 속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사적지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치수가 뭔데, 저수가 뭔데, 도수가 뭔데, 정수가 뭔데,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게 상수도 시설이잖아요. 그죠? 상수도니까 수도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은 O가 되겠네요. 그죠? 5번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일정한 궤도가 선로라고 해서 선로는 도로이냐 철도용지냐 이 말입니다.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따라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12번이네요. 그죠? 문제를 보니까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놨죠. 우리 법에 지목을 도로로 하는 거는 4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럼 처음에 보니까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당연히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운행하는 길은 당연히 도로입니다. 두 번째, 도로로 개설된 토지니까 당연히 도로겠죠. 3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도로죠. 그죠? 도로. 자, 도로입니다. 4번에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여러분들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은 통행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필지를 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게 키죠. 일정한 궤도는 선로라고 했죠. 선로는 도로가 아니고 철도용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까지는 잡종지로, 잡종지. 그런데 지하에서 온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곳은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죠. 그죠?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그럼 1번 틀렸어요. 2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의 지목은 잡종지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번에 보면은 갈대밭 시리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래, 임야.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4번이네요.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는 잡종지죠. 그죠? 그러나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 용지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거는 잡종지가 맞죠. 그죠? 그런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은 유원지죠. 유원지. 여러분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잡종지가,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도축장이나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앞부분은 잡종지인데 뒷부분은 유원지거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목에 등록할 때 부호 표기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내놨죠.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한다. 그 부호로서 표기할 때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 둘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죠, 4개. 그래서 그 4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게 주차장이 있다, 공장용지가 있다, 하천이 있다, 유원지가 있다. 이 4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걸 잠깐 풀어보고 한번 볼게요. 광천지는 광으로 등록하죠. 천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공장용지는 장으로 등록하죠. 공은 공원이죠. 공원. 그러면 유원지는 원으로 등록을 하죠. 유는 유지죠. 유지. 제방은 제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도로는 도로 등록을 하죠. 로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유지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에서 주자를 쓰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또 주자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차를 써줘. 그죠? 그 다음에 공원에서 공자를 쓰기 때문에 공장 용지에서 공을 또 쓸 수 없죠. 그래서 장을 써줘. 그죠? 그 다음에 유원지 있죠. 여기는 유지에서 유자를 쓰거든. 그럼 유원지에서 또 유자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천은 그냥 과거 우리나라의 세대는 한자 세대죠. 그냥 내천자를 쓰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이 지목의 부호 표시도 있잖아요. 시험에는 4년에 한 번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네요. 우리는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이때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좌표도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 4개거든. 그럼 지금까지 여기를 배운 거예요. 이제는 면적을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도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1번에 보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등록상이다. X가 되죠. 그죠?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토지의 표시 다음 단계가 지도공부의 등록사항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지도공부 등록사항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적공부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죠?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이때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죠. 도면은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이때 지적 공부의 가장 기본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고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예요. 그럼 지적 공부의 가장 기본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딱 나누면 이렇게 합니다. 면적을 공시하는 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경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도면이에요. 그러면 좌표 있죠. 여기 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좌표를 공시하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을 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 지력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오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우리 지적 파트에서 도면의 축척을 공부할 때 지적에서 도면의 축척은 7개잖아요. 그 7개를 이렇게 하죠. 500, 600, 1000, 1000, 저 해가 6000분의 1이잖아요. 6000분의 1이죠. 이걸 2개로 나누죠. 2개로 나눈다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00분의 1과 500분의 1이 있죠. 근데 이 면적에서는 5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죠.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00분의 1이니까 이거를 말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5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3번이네요.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비트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란다. 그 말은 여기서는 최소가 0.1이죠. 그죠? 여기서는 최소가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200분의 1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란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하니까 이 두 개는 답이 같은 거예요. 같으면 1200과 6000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1200이 있고 여기에 6000이 있잖아요. 그거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는 0.1, 여기는 1,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제곱미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풀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해 온 계산한 값이, 야, 1029.551이죠. 그럼 여기서 키는 55, 이 두 개가 키가 되죠. 그죠? 되죠. 그럴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여기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거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라 이 말. 그러면 이걸 반올림하는 게 0.05다 이 말. 그러면 0.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요합니다. 5로 끝났느냐 5 뒤에 숫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5로 끝난 게 아닙니다.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5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5로 끝난 게 아니죠.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5보다 큰 거예요. 그냥 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5로 끝났으니까 짝수니까 버리면
되죠. 그럼 위에 거는 답은 427.2가 되는 것이고 아래는 427.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와 이 숫자의 차이를 구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는 5, 1이니까 5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올려가 6이 되죠. 6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16번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문제 17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